안녕하세요. AI 음성 클로닝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실시간 음성 합성부터 딥러닝 기반 음성 클로닝까지 최신 AI 음성 기술의 핵심 개념과 실전 구현 방법을 다룹니다. 이 과정은 AI 음성 비서 시스템 개발 코스의 7번째 강의이며 총 10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차입니다. 첫째, TTS API 기본 구현으로 음성 합성의 기초를 배웁니다. 둘째, MFCC를 활용한 음성 특징 추출 방법을 익힙니다. 셋째, 타칸난2 기반 딥러닝 음성 클로닝 모델을 구축합니다. 넷째, 화자 임베딩 추출과 비교 기술을 학습합니다. 다섯째, 오토비C를 활용한 음성 변환 방법을 배웁니다. 여섯째, 바어티C 기반 실시간 음성 스트리밍 처리를 다룹니다. 일곱째, 음성 감정 인식 기술을 익힙니다. 여덟째, 스펙 호그멘트를 활용한 데이터 증강 방법을 배웁니다. 아홉째, MOS와 PSQ로 음성 품질을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음성 클로닝과 딥페이크 방지 기술을 다룹니다. 첫 번째 주제는 TTS API 기본 구현입니다. TTS는 텍스트를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술로 챗봇이나 음성 안내 시스템에서 필수적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TTS API를 활용하면 동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음색과 언어를 지원하며 SSML을 사용하면 강세나 쉼을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 서비스 자동화, 전자책 음성 제공, 앱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TTS API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다트 클라우드 패키지에서 텍스터 스피치를 임포트하고 텍스트 토 스피치 클라이언트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환경 변수에 설정된 서비스 계정 키 파일을 통해 자동으로 인증됩니다. 텍스트 투 스피치 함수는 3가지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신서시스 인포트에 변환할 텍스트를 지정하고 보이스 실렉션 퍼럼즈로 언어 코드, 음성 모델 이름, 성별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KOKRNLEA라는 최신 신경망 기반 한국어 여성 음성을 사용합니다. 아디오 컨피그에서는 MP3 인코딩을 지정하고 스피킹 레이로 말하기 속도를 피치로 높이를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서사이즈 스피치 메서드가 실제 음성을 합성하여 오디오 데이터를 반환하고 이를 파일에 저장합니다. 이 코드로 실시간 동적 콘텐츠를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녹음 비용 없이 무제한 음성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MFCC를 활용한 음성 특징 추출입니다. MFCC는 멜 프리퀀시 세프스트레 코어피션츠의 약자로 음성의 DNA와 같은 핵심 특징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인간의 청각 시스템은 주파수를 선형적이 아닌 로그 스케일로 인지하기 때문에 멜 스케일로 변환하여 인간의 청각 특성을 반영합니다. 일반적으로 13차원에서 40차원의 특징 벡터를 추출하며 이는 음성 인식과 화자 식별의 필수 전처리 과정입니다. MFCC를 통해 기계가 인간의 귀가 소리를 듣는 방식과 유사하게 음성을 분석할 수 있어 높은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리브로저를 활용한 MFCC 추출 코드입니다. 먼저 리브로저와 넘피를 임포트합니다. extract MFCC 함수는 오디오 파일을 로드하고 리브로저 다트 피처 다트 MFCC로 MFCC 특징을 추출합니다. NMFCC 파라미터로 추출할 차원수를 지정하며 여기서는 13차원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리브로저 다트 피처 다트 델터로 1차 미분인 델타와 2차 미분인 델타 델타를 계산합니다. 이는 음성의 동적 특징을 나타내며 시간에 따른 변화 정보를 제공합니다. NP 다트 비스택으로 MFCC, 델타, 델타 델타를 결합하여 총 39차원의 특징 벡터를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포즈를 적용하여 타임 스테프스 곱하기 n피처즈 형태로 변환합니다. 이렇게 추출된 특징 벡터는 음성 인식, 화자 식별, 감정 인식 등 다양한 음성 처리 작업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세 번째 주제는 타칸난2 기반 딥러닝 음성 클로닝 모델입니다.
타칸난2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로 인코더 어텐션 디코더 구조를 사용합니다. 인코더가 텍스트의 의미적 특징을 추출하고 어텐션 메커니즘이 각 시점에서 중요한 텍스트 부분에 집중하며 디코더가 이를 바탕으로 시간 순서대로 멜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멜 스펙트로그램은 웨이브 글로 같은 보코더를 통해 실제 음성 파형으로 복원됩니다. 이 구조는 가변 길이의 텍스트를 가변 길이의 음성으로 변환하는 데 필수적이며 특정 화자의 음색을 재현할 수 있는 고품질 음성 클로닝을 가능하게 합니다. 타칸난2 기반 음성 합성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스 클로너 클래스는 두 개의 모델을 초기화합니다. 먼저 타칸난2 모델을 로드하여 텍스트를 멜 스펙트로그램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맡깁니다. 토어치 다트로드로 사전 학습된 가중치를 불러오고 이벨 모드로 설정하여 추론에 사용합니다. 그 다음 웨이브글로 보코더를 로드하여 멜 스펙트로그램을 실제 음성 파형으로 복원합니다. 신서사이즈 메서드는 두 단계로 음성을 생성합니다. 첫째, 타칸난2 다트 인퍼런스로 입력 텍스트와 화자 임베딩을 받아 멜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합니다. 스피커 임베딩 파라미터로 특정 화자의 음색 특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브글로 다트 인퍼로 멜 스펙트로그램을 음성 파형으로 변환합니다. 두 단계 모두 토어치 다트 노그레드 컨텍스트에서 실행하여 그레디언트 계산을 비활성화하고 메모리를 절약합니다. 최종적으로 CPU 다트 넘피로 텐서를 넘피 배열로 변환하여 반환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화자 임베딩 추출 및 비교입니다. 화자 임베딩은 음성 지문과 같은 기술로 특정 화자의 고유한 음성 특성을 저차원 벡터 공간에 표현합니다. D벡터와 X벡터 같은 딥러닝 기반 기술을 사용하여 화자의 음색, 발음 습관 등을 수백 차원의 벡터로 압축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임베딩 벡터 간의 유사도는 코사인 유사도로 측정하며 벡터의 방향성을 비교하여 화자 검증 및 식별에 활용합니다. 0.7 이상의 유사도면 같은 화자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음성 인증 시스템이나 음성 클로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리잼나이저를 활용한 화자 임베딩 추출 코드입니다. 스피커 아이덴터파이어 클래스는 보이싱 코더를 초기화하여 음성에서 임베딩을 추출합니다. 게트 임베딩 메서드는 먼저 프리프라세스 WAV로 오디오 파일을 전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샘플링 레이트를 통일하고 무음 구간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 인코더 다트 임베드 어터런스로 256차원의 화자 임베딩을 추출합니다. 이 벡터는 화자의 고유한 음성 특성을 압축적으로 표현합니다. 컴페어 스피커즈 메서드는 두 오디오 파일의 화자 유사도를 측정합니다. 각 오디오에서 임베딩을 추출한 뒤 np.dat으로 내적을 계산하고 np.린엘그 노엄으로 각 벡터의 크기를 구하여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코사인 유사도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두 화자가 유사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0.7 이상이면 같은 화자로, 0.3 이하면 다른 화자로 판단합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오토비시 기반 음성 변환입니다. 음성 변환은 소스 화자의 음성 내용을 유지하면서 타겟 화자의 음색으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오토비시는 비지도 학습 방식으로 페어 데이터가 필요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기존 지도 학습 방식은 같은 문장을 여러 화자가 발어한 데이터가 필요해 데이터 수집이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반면 오토비시는 정보 병목 원리를 활용하여 음성의 내용 정보와 화자 정보를 자동으로 분리 학습하므로 임의의 화자 음성 데이터만으로도 효과적인 음성 변환이 가능합니다. 오토비시 기반 음성 변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스 컨버터 클래스는 오토비시 모델과 보이싱 코더를 초기화합니다. 오토비시 모델은 사전 학습된 가중치를 로드하고 이벨 모드로 설정합니다. 컨버트 메서드는 세 단계로 음성을 변환합니다. 첫째, 익스트랙트 멜 메서드로 소스 음성에서 멜 스펙트로그램을 추출합니다. 이는 음성의 내용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 인코더 다트 임베드 어터런스로 타겟 화자 음성에서 화자 임베딩을 추출합니다. 이는 타겟 화자의 음색 특성을 나타냅니다. 셋째, 오토비시 모델의 소스 멜 스펙트로그램과 타겟 임베딩을 입력하여
변환된 멜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합니다. 모델은 정보 병목 구조를 통해 소스의 내용과 타겟의 음색을 분리하여 결합합니다. 마지막으로 멜트 오디오 메서드로 변환된 멜 스펙트로그램을 실제 음성 파형으로 복원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음성은 소스에 말하는 내용을 유지하면서 타겟의 음색으로 변환된 결과입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TTS API를 사용할 때 음성 합성 요청을 처리하는 핵심 객체와 그 인증 방식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텍스트 투 스피치 클라이언트 객체를 사용하며 구글 어플리케이션 쉐어리드 TERS 환경 변수에 설정된 서비스 계정 키 파일을 통해 인증한다. 두 번, 스피치 신서사이저 객체를 사용하며 API 키를 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여 인증한다. 세 번, 보이스 클라이언트 객체를 사용하며 OOS 2.0 토큰을 매 요청마다 헤더에 포함시켜 인증한다. 네 번, 아디오 제너레이터 객체를 사용하며 프로젝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조합으로 인증한다.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TTS API는 텍스트 투 스피치 클라이언트 객체를 핵심 클라이언트로 사용하며 보안을 위해 환경 변수 구글 어플리케이션 쉐어리드 TERS에 설정된 서비스 계정 키 파일을 통해 자동으로 인증을 처리합니다. 이는 코드의 인증 정보를 직접 노출하지 않는 안전한 방식입니다. 서비스 계정 키는 JSON 파일 형태로 제공되며 환경 변수의 파일 경로를 설정하면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가 자동으로 읽어서 인증을 수행합니다. API 키를 코드에 하드코딩하거나 매 요청마다 토큰을 전달하는 방식은 보안상 권장되지 않으며 구글 클라우드는 이러한 안전한 인증 방식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MFCC를 음성 특징 추출에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번, 인간의 청각 시스템이 주파수를 선형적이 아닌 로그 스케일로 인지하기 때문에 멜 스케일로 변환하여 인간의 청각 특성을 반영한다. 두 번,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음성 데이터를 압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세 번, 음성의 볼륨을 정규화하여 다양한 녹음 환경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얻기 위함이다. 네 번, 음성 신호의 노이즈를 제거하고 순수한 음성 성분만을 추출하기 위함이다.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MFCC는 인간의 청각 시스템이 주파수를 선형적으로 인지하지 않고 로그 스케일, 즉 멜 스케일로 인지한다는 심리음향학적 특성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귀는 100Hz와 200Hz의 차이를 1000Hz와 1100Hz의 차이보다 훨씬 크게 느낍니다. 멜 스케일은 이러한 비선형적 인지 특성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으로 1000Hz 이하에서는 거의 선형적이지만 그 이상에서는 로그 스케일을 따릅니다. MFCC를 사용하면 기계가 인간의 귀가 소리를 듣는 방식과 유사하게 음성을 분석할 수 있어 음성 인식과 화자 식별 등의 작업에서 높은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웹RTC 기반 실시간 음성 스트리밍 처리입니다. 웹RTC는 웹 브라우저와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 음성과 비디오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지터 버퍼로 네트워크 지연 변동을 보상하여 끊김없는 재생을 제공하며 패킷 손실 처리 알고리즘으로 안정적인 전송을 보장합니다. 에코 캔슬레이션으로 마이크와 스피커 간의 음향 피드백을 제거하고 적응형 비트레이트로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음질을 자동 조절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결합되어 화상회의, 음성 채팅, 원격 교육 등 다양한 실시간 통신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웹RTC 기반 실시간 음성 스트리밍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스 스트리머 클래스는 피어 커넥션과 아디오 스트림 속성을 초기화합니다. 스타트 스트림 메서드는 3단계로 스트리밍을 시작합니다. 첫째, 내버게이터 다트 미디어 디바이시즈 다트 겟점 미디어로 마이크 접근 권한을 요청하고 오디오 스트림을 획득합니다. 오디오 옵션에서 에코 캔슬레이션을 true로 설정하여 에코를 제거하고 노이즈 서프레션으로 배경 노이즈를 억제하며 오토게인 컨트롤로 음량을 자동 조절합니다. 둘째, RTC 피어 커넥션 객체를 생성하여 웹RTC 연결을 설정합니다. 아이스 서버즈의 STUN 서버를 지정하여 NAT 뒤의 피어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아디오 스트림의 모든 트랙을 피어 커넥션에 추가하여 전송 준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getSender로 전송자를 가져와서 인코딩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맥스 빗레이트를 128,000으로 설정하여 최대 비트레이트를 128kbps로 제한합니다. 이렇게 설정된 스트리밍은 지터 버퍼와 적응형 비트레이트로 안정적인 실시간 통신을 보장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타칸난 2 기반 딥러닝 음성 클로닝 모델에서 인코더 어텐션 디코더 구조가 필요한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한 번, 인코더가 텍스트의 의미적 특징을 추출하고 어텐션이 각 시점에서 중요한 텍스트 부분에 집중하며 디코더가 이를 바탕으로 시간 순서대로 매일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두 번, 인코더가 음성 파일을 분석하고 어텐션이 화자의 특징을 학습하며 디코더가 최종 오디오를 출력하기 때문이다. 세 번,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각각 병렬 처리함으로써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네 번, 인코더가 높이를 결정하고 어텐션이 말하기 속도를 조절하며 디코더가 음색을 생성하는 역할 분담을 위함이다.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타칸난 2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로 인코더는 입력 텍스트로부터 언어적 특징을 추출합니다. 이는 문자, 음소, 문맥 정보를 벡터 형태로 인코딩하는 과정입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은 디코더가 각 타임 스텝에서 인코더의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긴 문장에서 현재 발음해야 할 단어에 집중하도록 가중치를 조절합니다. 디코더는 이 정보를 활용해 순차적으로 매일 스펙트로그램 프레임을 생성합니다. 이 구조는 가변 길이의 텍스트를 가변 길이의 음성으로 변환하는 데 필수적이며 짧은 문장이든 긴 문장이든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텐션 정렬을 통해 텍스트와 음성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매칭할 수 있어 자연스러운 발음과 억양을 생성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화자 임베딩 추출 시 사용되는 기술과 그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한 번, D벡터 또는 X벡터를 사용하여 화자의 고유한 음성 특성을 저차원 벡터 공간에 표현하고 코사인 유사도로 화자 간 유사성을 측정한다. 두 번, MFCC와 스펙트로그램을 결합하여 화자의 높이와 속도 정보만을 추출하고 유클리드 거리로 비교한다. 세 번, RNN을 사용하여 화자의 말하는 습관을 시계열로 분석하고 맨하탄 거리로 유사도를 계산한다. 네 번, FFT 변환을 통해 주파수 성분을 추출하고 피엇은 상관계수로 화자를 식별한다.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화자 임베딩은 D벡터나 X벡터 같은 딥러닝 기반 기술을 사용하여 화자의 고유한 음성 특성을 수백 차원의 벡터로 압축 표현합니다. D벡터는 DNN 기반으로 128의 256차원의 벡터를 생성하며 X벡터는 TDNN 기반으로 512차원의 벡터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임베딩은 화자의 음색, 발음 습관, 성대 특성 등을 포괄적으로 인코딩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임베딩 벡터 간의 유사도는 코사인 유사도를 통해 측정합니다. 코사인 유사도는 벡터의 크기가 아닌 방향성을 비교하기 때문에 녹음 볼륨이 다르더라도 같은 화자면 높은 유사도를 보입니다. 이는 화자 식별, 화자 검증, 화자 다이어라이제이션 등 다양한 음성 처리 작업에 활용됩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음성 변환에서 오토비시 같은 비지도 학습 모델이 기존 지도 학습 방식보다 유리한 이유는? 한 번, 페어 데이터 없이도 음성 내용과 화자 특성을 분리하여 학습할 수 있어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을 해결한다. 두 번, 학습 속도가 10배 이상 빠르고 GPU 메모리를 절반만 사용하여 효율적이다. 세 번, 변환된 음성의 품질이 항상 더 우수하고 감정 표현도 더 자연스럽다. 네 번,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여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합하다.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오토비시와 같은 비지도 학습 기반 음성 변환 모델의 핵심 장점은 페어 데이터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 지도 학습 방식은 같은 문장을 여러 화자가 발화한 페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자 A와 화자 B가 똑같은 내용을 말한 녹음이 수백 개 필요한데
이는 데이터 수집이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반면 오토비C는 정보 병목 원리를 활용합니다.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에 좁은 병목 구간을 두어 모델이 음성의 내용 정보와 화자 정보를 자동으로 분리하도록 강제합니다. 병목 구간은 내용 정보만 통과시키고 화자 정보는 별도의 임베딩으로 주입하므로 임의의 화자 음성 데이터만으로도 효과적인 음성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더 다양한 화자와 언어에 대한 음성 변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주제는 음성 감정 인식입니다. SER은 스피치 이모션 레커그니션의 약자로 음성에서 화자의 감정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멀티모달 접근법은 음향적 특징과 언어적 특징을 결합하여 단일 모달리티보다 더 정확하고 강건한 감정 인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음향적 특징으로는 피치, 에너지, MFCC 등이 있고 언어적 특징으로는 단어, 문맥, 의미 등이 있습니다. CNN-RSTM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용하여 공간적 특징과 시계열 패턴을 동시에 학습하며 중립,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놀람, 혐오 등 7가지 감정을 분류하거나 베일런스와 어라우젤 차원으로 회귀 분석을 수행합니다. CNN-RSTM 기반 음성 감정 인식 코드입니다. 이모션 레커그나이저 클래스는 파이토워치의 NN 다트 마주를 상속받아 구현됩니다. 초기화 메서드는 3가지 컴포넌트를 정의합니다. 첫째, CNN 레이어는 MFCC의 공간적 특징을 추출합니다. 첫 번째 CONB1D는 13차원 MFCC를 64채널로 변환하고 리엘류 활성화와 맥스풀 1D로 다운샘플링합니다. 두 번째 CONB1D는 64채널을 128채널로 확장하여 더 복잡한 패턴을 학습합니다. 둘째, 양방향 LSTM은 시계열 패턴을 학습합니다. 인포트 사이즈는 128로 CNN의 출력 채널과 일치하고 히던 사이즈는 256으로 설정합니다. 넘버 레이어즈를 이로하여 두 층의 LSTM을 쌓고 바이더렉션을 트루로 하여 순방향과 역방향 정보를 모두 활용합니다. 셋째, 폴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감정을 분류합니다. 양방향 LSTM의 출력은 512차원이므로 이를 128차원으로 압축하고 드랍아웃으로 과적합을 방지한 뒤 최종적으로 7개의 감정 클래스로 분류합니다. 포워드 메서드는 CNN으로 특징을 추출하고 트랜스포즈로 채널과 시간 축을 바꾼 뒤 LSTM으로 시계열을 처리하고 마지막 타임 스텝의 출력을 FC 레이어에 통과시켜 감정을 예측합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웹아웃TC 기반 실시간 음성 스트리밍에서 지터 버퍼의 역할과 트레이드오프 관계는 한 번, 네트워크 지연 변동으로 인한 패킷 도착 시간 차이를 보상하여 끊김없는 재생을 제공하지만 버퍼 크기가 클수록 지연 시간이 증가하는 트레이드오프가 있다. 두 번, 음성 데이터를 압축하여 대역폭을 절약하지만 압축률이 높을수록 음질이 저하되는 관계이다. 세 번, 패킷 손실을 감지하고 재전송을 요청하는 역할이며 재전송 횟수가 많을수록 안정성이 증가한다. 4번, 에코를 제거하여 음질을 개선하지만 처리 강도가 높을수록 CPU 사용량이 증가한다.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지터 버퍼는 네트워크의 가변적인 지연, 즉 지터로 인해 패킷이 불규칙하게 도착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인터넷상에서는 패킷마다 경로가 다를 수 있어서 어떤 패킷은 50m초 만에 도착하고 어떤 패킷은 200m초가 걸릴 수 있습니다. 지터 버퍼는 이러한 패킷들을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재생합니다. 이를 통해 끊김없는 부드러운 오디오 재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버퍼 크기를 크게 할수록 네트워크 지연 변동을 더 잘 흡수할 수 있어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전체 지연 시간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200m초 버퍼를 사용하면 안정적이지만 통화 지연이 느껴질 수 있고 50m초 버퍼를 사용하면 지연은 적지만 끊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통화 같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 균형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음성 감정 인식에서 음향적 특징과 언어적 특징을 결합한 멀티모달 접근법의 장점은 한 번,
운율과 음높이 같은 음향 특징과 단어와 문맥 같은 언어 특징을 동시에 활용하여 단일 모달리티보다 더 정확하고 강건한 감정 인식이 가능하다. 2번, 모델의 학습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필요한 데이터 양도 크게 감소시킨다. 3번, 감정을 100가지 이상의 세밀한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4번, 실시간 처리 속도가 10배 향상되어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합해진다.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멀티모달 음성 감정 인식은 음향적 특징과 언어적 특징을 함께 분석합니다. 음향적 특징으로는 피치, 에너지, MFCC, 스피킹 레이트 등이 있으며 이는 화자의 감정 상태를 반영하는 물리적 신호입니다. 언어적 특징으로는 단어, 문장 구조, 문맥, 의미 등이 있으며 이는 화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괜찮아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텍스트만 보면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음성의 톤이 낮고 느리면 실제로는 화가 났거나 슬픈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음향 특징만으로는 문맥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끄러운 환경에서 녹음된 음성은 음향 특징이 왜곡될 수 있지만 언어적 특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두 정보를 결합하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더 정확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강건한 감정 인식이 가능해집니다. 8번째 주제는 음성 데이터 증강입니다. 데이터 증강은 제한된 데이터로 높은 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 스펙 호그멘트는 스펙트로그램의 시간축과 주파수축에서 임의의 구간을 마스킹하는 기법입니다. 시간 마스킹은 특정 시간 구간의 정보를 가리고 주파수 마스킹은 특정 주파수 대역을 가립니다. 이를 통해 모델이 부분적 정보만으로도 학습하게 함으로써 과적합을 방지하고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실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 음성 겹침, 마이크 문제 등에 대한 강건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컴퓨터 비전의 드랍아웃과 유사한 정규화 효과를 가집니다. 스펙 호그멘트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펙 호그멘트 클래스는 타임 매스맥스와 프리퀀시 매스맥스 파라미터로 초기화됩니다. 이는 각각 시간축과 주파수축에서 마스킹할 최대 길이를 지정합니다. 타임 매스킹 메서드는 멜 스펙트로그램의 시간축에 마스킹을 적용합니다. 넘버 매스크만큼 반복하여 무작위 길이 t와 시작 위치 t0를 선택하고 매스크의 해당 구간을 0으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50프레임 길이의 구간을 가려서 모델이 해당 시간대의 정보 없이도 학습하도록 합니다. 프리퀀시 매스킹 메서드는 주파수축에 마스킹을 적용합니다. 무작위 주파수 대역 F와 시작 위치 F0를 선택하고 해당 주파수 범위를 0으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10개의 멜 필터 뱅크를 가려서 특정 주파수 정보 없이도 학습하도록 합니다. 오그멘트 메서드는 시간 마스킹과 주파수 마스킹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이렇게 증강된 데이터로 학습하면 모델이 완전한 정보가 아닌 부분적인 단서만으로도 올바른 예측을 하도록 강제되어 과적합을 방지하고 실제 환경의 다양한 노이즈와 정보 손실에 대한 강건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8번째 퀴즈입니다. 음성 데이터 증강에서 스펙 호그멘트 기법이 효과적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한 번, 스펙트로그램의 시간축과 주파수축에서 임의의 구간을 마스킹하여 모델이 부분적 정보만으로도 학습하게 함으로써 과적합을 방지하고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킨다. 2번, 음성의 속도를 무작위로 변경하여 다양한 말하기 속도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 3번, 배경 노이즈를 추가하여 실제 환경에서의 성능을 개선한다. 4번, 높이를 조절하여 다양한 화자의 음성을 시뮬레이션한다.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스펙 호그멘트는 스펙트로그램 상에서 시간 마스킹과 주파수 마스킹을 적용하여 일부 정보를 의도적으로 가립니다. 이는 모델이 완전한 정보가 아닌 부분적인 단서만으로도 올바른 예측을 하도록 강제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 마스킹으로 특정 시간 구간이 가려지면 모델은 앞뒤 문맥만으로 해당 부분을 추론해야 하고 주파수 마스킹으로 특정 주파수 대역이 가려지면 나머지 주파수 정보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학습 방식은 2가지 효과를 냅니다. 첫째, 과적합을 방지합니다.
모델이 완전한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부분 정보로도 일반화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실제 환경의 강건성을 향상시킵니다. 실제로는 노이즈, 음성 겹침, 마이크 문제 등으로 부분적인 정보 손실이 자주 발생하는데 스펙 호그멘트로 학습한 모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합니다. 이는 컴퓨터 비전의 드랍아웃과 유사한 정규화 효과를 가집니다. 9번째 주제는 음성 합성 품질 평가입니다. 음성 합성 시스템의 품질을 측정하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MOS는 민 어피니언 스코어의 약자로 실제 청취자들이 음성을 듣고 1점에서 5점 척도로 평가한 점수의 평균입니다. 주관적이지만 최종 사용자의 실제 경험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PSQ는 Perceptual Evaluation of Speech Quality의 약자로 원본 음성과 처리된 음성을 알고리즘적으로 비교하여 자동으로 점수를 산출하는 객관적 지표입니다. MOS는 최종 품질 검증에, PSQ는 개발 중 빠른 반복 실험과 자동화된 평가에 각각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PSQ로 음성 품질 평가하는 코드입니다. 보이스 퀄러티 이베루에이터 클래스는 샘플 레이를 16,000으로 초기화합니다. PSQ는 8kHz 또는 16kHz 샘플링 레이트를 요구하며 광대역 모드에는 16kHz를 사용합니다. 이벨루에이패스 메서드는 4단계로 품질을 평가합니다. 첫째, 사운드 파일 다트리드로 원본 음성과 합성 음성을 로드합니다. 둘째, 샘플링 레이트를 16kHz로 통일합니다. 리브로저 다트 리샘펠로 리샘플링하여 두 음성의 샘플링 레이트를 맞춥니다. 셋째, 패스 함수로 품질 점수를 계산합니다. 첫 번째 인자는 샘플링 레이트, 두 번째는 원본 음성, 세 번째는 합성 음성, 네 번째는 WB로 광대역 모드를 지정합니다. PSQ 점수는 1.0에서 4.5 범위의 값을 가지며 높을수록 품질이 좋습니다. 넷째, 인터프리트 스코어 메서드로 점수를 해석합니다. 4.0 이상은 우수, 3.5 이상은 양호, 3.0 이상은 보통, 그 미만은 불량으로 분류합니다. PSQ는 자동화된 평가이므로 개발 과정에서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파라미터를 실험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